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에서 예산 정책 논의를 겸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4.3 평화공원을 찾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4.3 희생자를 참배한 지도부는 유족들과 만나 희생자 배보상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72주년 유정제에 우리 국회의원님은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입장을 거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겸한 예산정책 간담회에서는 제주 지역 예산과 민생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협의회를 열어 제2공항 검토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등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며 제2공항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국회 보건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는 불필요한 영리병원 허가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농산물 해상 운송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간담회가 열린 회의장 밖에서는 시민단체와 농민단체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단을 요구하는 도의회의 결의안을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고 농업인 단체들은 내년 정부 예산에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도내 주요 조합장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감귤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나선 제주 감귤 농협 조합장 후보들을 조인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감귤 재배 초창기인 지난 1960년 출범한 제주 감귤 농협. 반세기 만에 도내 전역에 조합원 1,900여 명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8개를 갖춘 감귤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감귤 농사를 지어온 강흥선 후보는 조합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실패해 농민들이 농협을 통한 출하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수익이 창출하는데 생산은 조합원들이 하고 조합은 판매와 유통을 책임져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소홀히 되는 점을 봐서 현직 조합장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김용호 후보는 수입 과일이 쏟아지는 농산물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재배 기술과 품종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만큼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계적인 안목에서 감귤 전문가의 눈으로서 제주 감귤의 현안 사항이 뭐한 것을 찾아야 될 것이고. 감귤 농협 직원으로 30여 년 동안 근무한 송창구 후보는 조합 내부에서 소통이 가로막히고 불신은 높아져 경영 부실은 물론 감귤 산업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조직장과 조합원과의 불통, 임직원 이런 그런 전체적 불통하다 보니까 조합이 아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감귤업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감귤 소비가 줄면서 농민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노사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8개월째 공석이던 JDC 이사장에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JDC는 국토부가 문대림 전 비서관을 제8대 이사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오늘 오전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사장은 9대 도의회 의장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제도 개선 비서관을 지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미술품 경매라고 하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소장까지 할 수 있는 제주 아트 옥션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세기의 연인 마릴린 monroe가 존 F 케네디의 다양한 표정들로 완성됐습니다. 이중 초상화로 유명한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김동률 작가의 작품입니다. 밝고 경쾌한 색감으로 가족의 행복을 전달하는 김덕기 작가의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다잡아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아온 작가입니다.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 작가 작품만 보기도 쉽지 않은 내노라 하는 분들을 엄청난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컬렉션을 하고 있는 건 정말 놀라워요. 침체된 제주 문화예술계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제주 아트 옥션에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 화가의 거장 산정 서세옥, 한국의 대표 추상화가 김환기 등 우리나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저지리 예술인 마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앤디 워홀과 마르크 샤갈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보석류, 고가구까지 모두 230여 점의 작품을 경매를 통해 직접 소장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이제 여러 조각가나 회화 작가들을 저희 갤러리에다가 이제 옥션을 꾸미면서 도민들한테 이제 많은 기회,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드리고자. 낯설고 어렵게 느꼈던 미술품 경매를 누구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는 제주 작가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경매에 앞서 사전 전시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되며 유명 미술품을 소장할 수 있는 경매는 오는 9일 개최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앞으로 액비 살포가 금지되고 양돈 분유는 완전 정화해 농업용수로 활용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양돈 분유를 액비화하던 방식에서 완전 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완전 정화된 분유는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내용의 양돈 분유 관리 방향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화했을 때 방류수 수지를 현재 14%에서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리고 나머지 30%는 액비로 전환하되 목장 용지에 살포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농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여건 탓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귀농 귀촌인들을 위해 경남 남해에서 전국 최초로 정규 대학 교육이 운영됩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군 창선면의 농장. 지난해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남해로 귀농한 이상조 씨는 염소를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유기농 농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처럼 이제 농사를 앞으로 생활로서 이렇게 지어 나가야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남해군은 남해대학과 손을 잡고 귀농 귀촌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남해대학은 가장 먼저 원예 조경 디자인과에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야간반을 신설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예산은 남해군과 대학이 분담합니다. 특히 원예나 조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면 생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관광 남해를 가꾸는 데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정규 교육 모집에는 15명 정원에 6배가 넘는 9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 4일 2년 동안 수업과 실습을 통해 귀농 맞춤형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조경 이런 사업도 좀 할 수 있고 또 농촌에 살면서 필요한 영농이라든지 영농 설계라든지 이런 그런 교육도.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을 대학에 개설한 것은 남해군이 처음입니다. 남해군의 귀농 귀촌 인구는 지난 2012년 110가구 254명에서 지난해에는 919가구에 1343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대학에 만들어진 정규 교육 과정이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도우며 더 많은 사람들을 남해로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도 맑은 공기를 마셔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늦은 오후부터 강한 북풍이 불어오면서 보통 단계로 회복하겠는데요. 마스크는 오전까지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근길 북부와 산지에는 안개나 짙은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특히 산간도로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결빙 구간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낮습니다. 동부 6도, 산간 지역 영하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8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전날보다 2, 3도 정도 떨어지겠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10도에 머무르면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남해서부 먼바다와 앞바다는 오늘 오후에, 남쪽 먼바다는 내일 새벽에 특보가 해제되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청주공항은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지연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대기질은 청정하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고검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 대변인이었던 강전의 변호사가 문대림 전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문 전 후보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모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아 지방선거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포항 제8부두 해상에서 58살 이모 씨가 바다에 빠져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이 씨가 정박돼 있는 배 사이를 건너려다 바다에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제주시 3도 이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43살 김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 34살 엄모 씨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가사과를 신설했습니다. 제주지법은 도내 이혼율이 인구 1000명당 2.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가사과를 신설하고 가사 전담 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습니다. 가사과는 이혼과 재산 분할 등 가족 분쟁을 포함해 소년 보호 사건을 전담합니다. 제주대 학생들이 제주 4.3 해결에 미국 정부와 의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나섰습니다. 제주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등은 지난 1일부터 미국 의회에 제주 4.3 화해법 발의를 청원하기 위한 1만인 세계 대학생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은 세계 섬학교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명문은 오는 5월 초 제주대 학생 대표단이 미 의회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 이용 불편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버스 이용 불편 신고는 587건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인 2016년 325건에 비해 80% 증가했습니다. 정류소 무정차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 경로 이탈과 기사 불친절 순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